안녕하세요. 코리코리 코리아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는 김샤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봉오동 전투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독립운동인데요. 봉오동 전투, 어디서 들어보셨는데 봉오동 전투가 뭘까요? 딱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못하시겠죠? 제가 봉오동 전투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에 맞서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겠죠?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마지막 조선이야. 뺏기면 전부 끝이야. 사실 이전에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안 보셨다면 1부를 보고 오세요. 꼬꼬! 자, 그럼 이제부터 대한독립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대한국민의회가 결성이 되고 이때 국무부의 책임을 맡았던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를 대한독립군의 창설의 계기로 삼는데요. 이때 대한독립군 창건 당시 유고문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며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의병부대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대한독립군인데요. 백두산 북간도 지방에 근거지를 설치하자마자 이제 8월부터 독립전쟁을 시작하고 국내 진입 작전을 감행합니다. 1919년 8월 함경남도 해산진해 진공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고 섬멸합니다. 이게 바로 3.1 운동 이후 독립전쟁 중에 최초의 국내 진입 작전이었는데요. 그리고 9월 함경남도 갑산군에 진입해서 일제 식민지 통치기관을 습격하고 섬멸하고 또 평안북도 강계 만포진을 점령하고 자성군으로 진출해서 또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일본 측의 축소된 통계에 의하더라도 1월에서 3월 무려 24일, 그리고 3월에서 6월 32일 이때 파괴한 경찰관 주재소가 34개소나 됩니다. 이때 홍범도는 간도 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일과 연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1920년 5월 드디어 봉오동에서 6개 주요 독립운동 단체 간부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홍범도 안무 최명록 부대가 연합해서 대한북로 독군부를 편성하고 모든 병력을 봉오동에 집결시킵니다. 그때 당시 봉오동에 정말 많은 토지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최진동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본인들의 모든 재산을 독립군에 바쳐서 군비를 조달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봉오동이 독립군의 근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재산, 돈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네. 800에서 900명의 많은 독립군 병력이 봉오동에 집결됐고 이제 일제와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일본군의 대규모 공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홍범도는 주민들을 다 피신시키고 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완전 섬멸할 것을 결심합니다. 봉오동은 보시다시피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는 약간의 평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삿갓을 뒤집어 놓은 듯한 분지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라고 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 독립군은 특별한 전술을 계획하는데요. 이 새끼들 바싹 달아붙었는지. 너는 쫓기는 척 추격대하 새끼들을 유인하라. 일본 적의 척후병이 들어오면 그대로 통과시켜라. 그리고 본부대가 독립군의 포위망에 들어오면 동시에 공격.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화일 분대장에게 이런 특별 명령을 내리는데요. 몰래 매복하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이렇게 좀 전진을 막으면서 공격을 하다가 거짓으로 도망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유인해라. 이런 특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뱃골까지 완전히 들어왔답니다. 있지. 예,
선. 자, 일본군은 우리가 이렇게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7일 새벽 봉오동을 향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후 1시경 적의 척후병이 우리 매복 지점을 통과하고 적의 본대가 드디어 독립군 매복 지점 한가운데까지 접근을 합니다. 이때 우리 독립군 700여 명의 집중 사격이 개시됩니다. 우수한 장비와 강한 훈련을 받은 일본군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기습을 받은 일본군이 막 응사했으나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2중대장 강상모와 우리의 용감한 의병들은 적을 추격해서 다수를 섬멸합니다. 봉오동 전투가 한참이던 오후 4시 20분쯤 안타깝게도 갑자기 천둥 번개와 막 비와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막 폭풍까지 오니까 상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독립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일본군이 퇴각하게 됩니다. 자, 일본군은 우리 독립군을 완전 한 번에 다 소탕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월광 추격대대를 파견했는데 소탕은커녕 큰 타격만 입고 도망가게 된 거죠. 하지만 잔인하게도 그들은 우리 봉오동 근처에서 미처 피신하지 못했던 부녀자와 어린이 16명을 학살하고 6월 7일 밤 패잔병을 이끌고 황급히 퇴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독립군의 제1차 독립전쟁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때 상하이 임시정부와 일본군이 발표한 양국의 전사자 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전과의 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자가 몇 명이고 부상자가 몇 명이고 이런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독립군 각 부대가 연합해서 간도에 침입한 대규모의 일본군을 상대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 독립군의 사기가 정말 크게 높아져서 무장투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고 청산리 대첩의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초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봉오동 전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의병전쟁과 독립투쟁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혜택은커녕 차별과 수탈을 강요당했던 계층이었거든요. 홍범도는 머슴이었고 아버지도 머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우리 용감한 의병들도 삼포수, 광산 노동자, 화전민, 빈농 등 사회의 최하층이었죠. 국가로부터 혜택은커녕 태생과 성장 과정에서 온갖 핍박을 받아왔는데 특권을 누려온 자들이 그냥 거침없이 조국을 배신할 때 이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의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도와 이 극동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렇게 추운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섬멸하고 경술국치 이후 최초로 국내 진입작전을 펴서 일제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이 봉오동에서의 승리는 사실 대한독립을 간절히 염원했던 평범한 이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결과였던 거죠. 우리가 봉오동 전투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단순한 영웅담 그리고 승리의 기억뿐만이 아닌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낮은 자들의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의병의 이름으로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 그분들의 위대한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뿌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맞서는 위대한 도전만이 있을 뿐이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이런 뜻깊은 해를 맞이한 만큼 봉오동 전투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여러분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평범하지만 위대한 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저 샤이니 응원하겠습니다. 우후. 자, 영화가 개봉하면 저도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영화를 보러 갈 예정인데요. 혹시 영화관에 가셨다가 한복 입은 샤인을 발견하신다. 그러면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그때 제가 깜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꼭 아는 척 해주세요. 자, 이상 코리코리 코리아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는 김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